날씨가 좀 춥죠? 그래도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한 것처럼 오늘 십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겪은 바에 의하면은 이 공부가 금방 이해는 가는데 또 각인이 안 되고 또 한 2, 3일만 지나면은요, 다 잊어먹어. 그래가지고 저도 야, 이걸 배우면서 그때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나름대로 늦었지만 그 좀 이해도 가고 그다음 또 각인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혹시 이 사주 이 강의하는 걸 이렇게 이제 시청하시면서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공부하지 하시는 분들은 한번 조금 이제 반복한다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조금 귀찮더라도 혹은 이게 왜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 이런 생각 하시지만 그래도 이게 반복을 하면요 공부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십성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뭐 지난번에 들은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오늘 들으시면. 자, 일단 십성은 이제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요 일간과 같다 해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비견과 겁재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일간은 비견 겁재와 같이 같은 오행, 음양만 다르지. 그래서 일간과 같다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이 생을 하는 경우죠. 일간이 생을 하는 건 뭐냐면 식신상관이에요. 그 다음에 일간이 또 극을 하는 게 있어. 그럼 일간이 이제 극을 하면 정제와 편제 이렇게.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자가 붙어 있어. 즉, 일간 중심, 일간이 주가 돼서 일간의 의지대로 뭔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을자가 들어가면, 자, 일간을 생하는 경우가 정인이고, 그 다음에 정관, 편관이 극하는 경우는 관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실제로 지금 다 설명드린 거죠. 일간과 같다가 비견겁재, 일간이 생하는 경우는 식신과 상관, 일간이 극하는 경우는 정제, 편제, 일간을 생하는 경우는 정인, 편인, 일간을 극하는 건 정관, 편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사주를 제가 여기 써놨는데, 사주에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주고,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요 형태를. 사주팔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육식갑자는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모진, 이렇게 쭉 해서 끝에 임술, 계해까지, 그거는 하늘의 기운이 양이고 땅의 기운이 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무, 미, 신, 오, 정해, 경사, 감묘 이렇게 써놓은 글자가 육식갑자로 된 이런 글자는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글자를 써놨냐면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비견겁재가 뭐고 식신상관이 뭔지 그거를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 사주는 남자 사주예요. 사주 앞에다가 한자로 이 하늘건자를 쓰든 혹은 한글로 남자를 쓰든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 사주는 남자 사주구나.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정화일간이죠. 음이고 그 다음에 화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일간과 같은 비견겁재를 본다 그러면 여기 화죠. 이것도 화죠. 주인공도 화죠. 그럼 일간이 화인데 나와 똑같은 불이에요. 그런데 음양이 같이요. 요런 경우를 비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견. 그럼 요거는 같은 불인데, 자, 사화는 양이고, 정화는 음이잖아. 음과 양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 거. 요런 경우 우리가, 죄송합니다. 겁재라고 그런다. 겁재. 요렇게 된 경우는. 이제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육식겁자가 아니고 일반 레피셜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하시면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간이 다른 글자를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육신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일단은 화는 해봤죠. 그럼 이제 토를 한번 해볼까요? 정화 입장이 이제 화고, 그 다음에 이제 토면 화생토가 되죠. 화생토. 화가 토를 생하는 거죠. 일간이 생을 하는 게 뭐냐면 식신과 상관이에요. 식신과 상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정화가 무토는 생을 했으니까 식신이나 상관 중에 하나인데 음과 양의 조화를 이뤘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관이라고 그래요. 상관. 자, 그 미토 같은 경우는 생을 하는데 똑같이 음으로 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식신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도 한번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간에 해수, 수를 봐요. 수. 요 수는 화 입장에서는 나를 극하는 거예요. 즉 불이 켜고 있는데 불 기운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을 갖다 부으면 물이 꺼지죠. 그러니까 화 입장에서는 물이 나를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극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여기 정관 편관 중에서 이런 경우는 자, 해수는 양이고 정화는 음이잖아. 조화를 이뤘으니까 이게 정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관. 요 해수로 봤을 때는. 그럼 이제 물이 해수가 하나밖에 수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금하고 신금을 보자고요. 남자 사주에서 정화 입장에서 금이라는 건 화극금이 되죠. 화극금이 되죠. 자, 일간이 극금이 되죠. 화극금. 그럼 여기서는 요거 정제편제라고요. 정제편제. 그러면 주인공인 일간이 음일 때 여기 지금 이 정제라는 건 이 플러스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걸 정자를 붙이고 요렇게 한쪽 음양으로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편제라는 거예요. 편제. 그러면 자, 남자 사주에서 이 재라는 거는 여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제니까 이건 이제 배우자예요. 배우자. 즉 평생 결혼해서 살 수 있는 배우자. 이런 건 우리가 편제라고 그래요. 편제. 편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걸 동물로 치면 이건 여우고 요거는 곰이라고 그래요. 보통. 자, 이게 이제 정부인은 곰이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이미지는 별로 안 좋게 들릴지 몰라도 어떠한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는 애들 내가 묵묵히 어느 한 가지고 신호락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저거 하면 또 화내고 또 슬퍼하고 이런 그 어떤 감정의 기복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정제는. 그러니까 정부인이란 뜻이야. 근데 이 편제는 이건 아양꾼이야. 아양꾼. 아양 떨고 비비고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어떻게 돼요? 잘 보이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웃고 따라다니면서 팔짱 끼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그렇게. 그게 바로 여우야. 여우. 요건 여우. 요거는 곰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편제하고 정제가 같이 있는 남자 사주는 남자가 기분이 어떻게 돼요? 어느 때는 좋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그냥 무덤덤할 때가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경우야. 그리고 돈도 요거는 큰 돈이야. 요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하는 얘기 뭐 월급 뭐 직장 생활하면 이제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죠. 그런 경우가 요거 정제야. 편제는 내가 큰 돈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돈이 또 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좀 다르죠. 여기 이제 재를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갑묘라고 써놨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갑자가 와야 돼요. 그리고 이 묘가 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여기에 인이 오는데, 갑인. 요 인자가 와도 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자, 요거는 이제 나를 생해주죠. 여기서 보면 정인이 생을 해서 일간을 생하죠. 그러니까 이 갑은 양이고, 일간은 음인데 조화를 이루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정인. 그 다음에 요 밑에 묘는 자, 같은 나무지만 목생화는 되는데 똑같이 다 음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편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이렇게 풀어보시기 위해서 제가 이게 내피셜로 그냥 이 글자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육식갑자는 이렇지 않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육식갑자에 나오는 건 딱 요건 나와요. 요거 정해는. 그 나머지는 다 이게 아래 위가 육식갑자로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글자가 왔을 때 일간 입장에서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여기는 요건 여자 사주예요. 그러니까 사주 앞에다가 반드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 써놔야 돼요. 자, 이런 경우는 무토가 왔죠. 근데 양이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무토인데 양이 왔다는 건, 그냥 여성처럼 다소곳하고, 그 다음에 정숙하고, 조용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양이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뭔가 폭발력이 있고, 분출력이 있다는 거야. 요 자체가.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여성상보다는 조금 남자 쪽인 어떤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라는 건.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무토가 양인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목부터. 이 을목은 음이죠. 그런데 목은 토를 극하죠. 목극 토가 되잖아. 요거 이제 관이라는 거예요. 관. 여기 관성. 그러면 이제 일간은 양이고, 그 다음에 을목, 이거는 음이잖아.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었죠. 요런 걸 우리가 정관이라고 그래. 요런 경우는 정관. 즉, 요건 이 주인공의, 이 무토의 남편이야, 남편. 그 다음에 목이 또 하나 이쪽 있죠. 이런 경우는, 자, 인목도 양이고, 무토도 양인데, 요거는 나를 극하는데, 어떻게 돼? 음양이 같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편관이라고 그래. 그럼 요걸, 이 주인공 입장에 요걸 애인이라고 한다는 거야. 편관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도 복잡하겠죠. 남편을 남편을 모셔야 될 저것도 있고, 남자를 이렇게 도와줄 어떤 일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유희, 쾌락, 그 다음에 일정한 본인의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쉽게 해서 이건 애인이라는 거예요. 애인이 뭐, 학생, 예를 들어서 뭐 가정 생활하는 것처럼 지금 돈을 이달에 뭐, 비용 나와 있는 어떤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얼마를 적금 부어야 되고, 또 누구 아픈데 얼마를 가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골치 아픈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정관이고, 이 편관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나서 재밌게 좋은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하루 종일 즐거운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이걸 편관이라고 그래. 애인 역할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머리도 아프겠죠. 남편 모셔야지, 또 애인 따라 한번 놀러도 가야지. 그러죠. 이렇게 정평만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는 우리가 관살 혼잡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럼 목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를 볼까요? 이건 수예요, 수. 그럼 토국 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음양이 같죠. 이런 경우는 내가 극을 하는 거, 그죠. 이런 경우는 이거 재요, 재. 재인데 지금 음양이 같죠? 이런 걸 편재라고 그래. 이게 편재를 지고 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느 순간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여력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여기는 수는 없죠. 여기 하나 있네. 그럼 이런 경우는, 자, 요건 이제 정제라고 그래. 여기 정제. 즉, 직장 생활할 때 맞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 우리가 정제라고 그래. 편제는 어떤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가 또 갑자기 많이 나갈 수 있는 예측 불허한 경우를 우리가 편제라고 그래. 그러면 정제와 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여자는 또 좀 헷갈리겠죠. 과연 나는 큰 돈을 벌어야 되나, 아니면 월급쟁이 봉급 받아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고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는 거는, 일간이 내 주위에 있는 7글자와 어떤 사이에 있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빨리빨리 찾아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토 같은 경우는, 자, 무토, 술토가 같은 양으로 되어 있고, 일간과 같은, 여기 비견이라는 거예요. 비견. 여기가 비견. 그 다음에 이거는 토생금에서 금이 있고 옆에 신금이 있죠. 그러면, 자, 이거 토생금인데, 음양이 다르죠. 자, 지지에 있는 이 신금은 음양이 같죠. 이런 경우는 식신이라는 거예요. 식신. 내가 생하는 것 중에. 요거는
음양이 다르죠? 이렇게 균형을 맞춘 경우는 우리가 상관이라고 한다. 요거 상관. 그럼 요것까지 했죠? 그래서 이거 하나 아까 했죠? 여기 같이. 여자에. 그러면 이제 이 정화가 하나 있는데 토 입장에서는 자, 화생토가 되죠. 화생토. 자, 열 기운이 있어야지 땅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화는 토를 생한다 했는데 음양이 다르죠. 이걸 정인이라고 그래. 정인. 나를 생해주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실제로 요 글자 중에서는 음인 화는 있는데 양인 거는 없죠. 근데 요걸 제가 정화라고 써놓은 거는 병화는 양화구나. 그러면 여기 이제 무토하고 생을 해주는데 양끼리 모여 있으니까 한쪽으로 편중된 거죠. 이런 경우를 편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편인. 그러면 이제 요렇게 사주 요 8글자에서 일간을 기준해서 요 주위에 있는 이 글자가 나랑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다른 건 다 편해요. 이해가 편해. 그럼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다 나왔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사람의 관계된 거, 부모 문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부모, 이런 경우에 인성이니까 어머니잖아요. 인성. 그 다음에 이 재성에서 편재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본인, 배우자, 요건 자식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식이 있구나. 남자 입장에서 자식이 관이에요, 관. 그 여기서 정하니까 관이, 요게 지금 관이잖아요. 정관. 요것이 자식이에요, 자식.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좀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죠. 정신적인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정인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이니까 교양이 있고 품이 있고, 그 다음에 품격이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걸 다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런 쪽에, 서양에도 점성술이 있고 이렇게 어떤 이 별과 관계된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천문학의 발달도 되어 있지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사람적인 어떤 것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보다는 이 동양 철학에서 이 8글자를 가지고 그 많은 것을 이렇게 다 분석해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 서양에서 얘기하는 점성술 같은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조금 어떻게 돼요? 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그 대신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풀어나가는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서양 철학보다는 이런 면에서는 동양 철학에 있어서 발달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10가지가 있는데 이게 일간을 기준했을 때 과연 이게 비경겁제가 어디가 있고 식신상관은 어디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편재는 없네 그러면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우선 그렇게 선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인 편이 있는데 정인은 없고 편인만 있다. 그러면 나는 원래 나를 낳아주신 엄마하고는 인연이 약하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요거만 빨리 찾아내면은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2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대충. 내가 왜 이걸 지난번에 공부한 걸 다시 한 번 이렇게 반복하는 건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음양, 오행, 하늘에 있는 십간, 지지에 있는 십이지지 이런 기본적인 이 자료만 알고 있으면 이것이 어떤 이 조화함에 따라서 육식갑자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이거는 이렇게 또 많은 다른 재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여기 사주 공부하는 데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찌 보면은 단순한 것일 수도 있어요. 대신 우리가 하는 얘기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한 글자가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간 입장에서 비경겁제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줄여가지고 식신상관을 식상, 정제 편제를 묶어서 재성, 정관 편관 묶어서 관성,
정인, 편인 묶어서 인성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이 인성이 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어머니라고 볼 수도 있고,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공부라고 볼 수도 있고, 품위, 품격, 교양,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정말 이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하면은 제가 여기 잘 안 보이죠. 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이 조각상을 보면은 이게 하루 종일 뭔가를 항상 턱을 괴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치매에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도, 이 공부도 상당히 유익하다는 거, 우리 살면서.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십신, 십성을 이렇게 잘 한 번씩 더 훑어보시고, 요거를 잘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 생하는 경우가 식신상관이고, 내가 극하는 경우가 정편제고, 그럼 일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행동했을 때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생하는 경우, 하나는 극하는 경우가 두 개 있었고, 반대로 나를 극하는 경우고, 나를 생해주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비견겁자는 일간과 같은 거니까, 아, 5가지. 하나, 둘, 셋, 넷, 5. 딱 나왔잖아. 요거를 잘만 보시면은, 이제는 이제 생각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걸 제가 한번, 화요일이죠.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요거를 마치고요.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면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